주말을 앞두고 하락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및 정보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증시와는 반대로 가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4.28%까지 오른 가운데 미국 증시는 오늘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러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 같은 경우 1918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2000달러였었던 것이 엊그제였었던 것 같은데 1918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29,000달러를 내준 데 이어서 28,000달러대도 내주면서 지금 간당간당하죠. 27,926달러, 이더리움 1,738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하락 때문에 대량의 포지션이 청산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무려 2억 2천만 달러가 공중 분해돼가지고 사라졌는데 이 중에 91%가 롱 포지션이었다 라고 하네요. 롱 뚝배기들이 가루가 돼버린 안타까운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 지배력을 상실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은 없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빠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정말로 위기가 갑자기 닥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연준이 직접 나서가지고 미국의 파밍턴 뱅크라는 작은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은행 예금자와 보험기금을 보호하는 동시에 은행이 운영 중단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거 혹시 또 다른 은행 실패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파밍턴 스테이트뱅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한번 주목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던 은행입니다. 어떤 은행이냐? 알라메다 리서치가 투자한 과거에 이 은행 한창 샘 뱅크만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샘 뱅크만이 난데없이 시골의 구석은행에 대량의 자금을 투자했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그 은행인데 그때 당시 연준이 자금을 동결했다가 이제는 운영을 중단시킨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이죠. 자, 과연 이 은행에는 이 시골 촌구석의 작은 은행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 인도 여성 중에 9.2%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데 숫자로 치면 무려 6,3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성들, 인도의 여성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비인크립토는 이야기하기를 개발도상국에서 여성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인도 하면은 정말 강경하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었던 나라인데 시민들은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암호화폐를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인도가 중국보다 더욱더 크게 부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암호화폐의 대량 채택, 미래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플랜B 스톡투플로우의 창시자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1년 내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을 것이다. 월봉 RSI가 포물선형 랠리가 펼쳐졌을 때와 유사한 패턴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 후에 RSI가 90까지 오르면서 강세장이 펼쳐지며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 그리고 30만에서 50만 달러 구간에서 큰 변동성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닥 설득력이 많지는 않죠. 30만 달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3만 달러를 지켜내지 못한 비트코인 5만 달러까지 달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만 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는 고래가 움직였는지 누가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낸스로 무려 68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매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분석. 먼저 피터 브렌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추세, 상승형 추세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28,000달러대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를 두고 피터 브렌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추세선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강세의 전망은 무효화된다.
나는 스윙 트레이더로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하락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다만 추세가 무너지고 나서 이것이 베어 트랩, 하락하는 척 했다가 다시 상방향으로 튀어 오른다라면은 나는 이것을 낙관적인 가격 신호라고 해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추세가 무너진다라면은 당연히 숏 포지션 유지하거나 관망, 그리고 가격이 다시 튀어 올라가지고 추세 위로 올라오게 된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베어 트랩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하는 분석을 담긴 것인데요. 멀프스키 분석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일부러 붕괴를 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희망을 버리게 만든 다음에 그 자리에서부터 반등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스텔리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주요 지지 구간대를 정리를 했는데 26,809달러부터 25,000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는 24,938달러까지 이런 식으로 각 구간별로 일단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지금 상방향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25,000달러 선까지 내려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무너졌다라고 보기 힘들지만은 무너지면은 그 자리까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움직임이 과거 4월과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아직 상방향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숏을 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상황을 두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추세가 무너지면은 앞선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25,000달러 구간까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 롱을 치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가 결국 롱을 치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포지션을 잡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외쳤었던 분석가 인컴샤크 같은 경우는 OBB를 보면서 일봉 OBB 지지선을 뚫고 아래로 떨어졌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 OBB가 먼저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그리기를 바라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OBB가 반등하게 된다라면 추세에서 반등을 할 것이고 만약에 추세가 깨지면 도망치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해당 추세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이어서는 LG 분석가의 차트 분석인데 다른 각도에서 12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형 채널이 생성이 된 상태에서 하단에 맞고 반등을 할랑말랑 하고 있는데 이 자리부터 축적 과정을 좀 거치다가 다음에 29,880달러를 주의해서 봐야겠는데 만약에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이걸 뚫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고 반면에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될 수 있다. 반등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29,880달러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안베사라는 분석가 역시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7,700달러 선까지 테스트를 한 후에 28,3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면은 반등해가지고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면은 비트코인의 강세가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반등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길고도 길었었던 횡보 끝에 찾아온 하락. 많은 투자자들의 힘을 쭉쭉 빼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추세선을 비트코인이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해 말까지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바이누를 잔뜩 샀었던 고래가 지난 3일 동안에 시바이누를 갖다 팔고 페페를 매입했다라고 하네요. 1조 700억 개의 페페를 매입한 고래. 개구락지 코인은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을까? 근데 페페 관련된 코인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페페 관련된 투자를 할 때는 이 코인이 정확한 코인인지 확실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세계 시바이누의 팬들을 설레고 기대하게 만들었었던 시바리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레이어2 프로젝트 시바리움이 가동이 됐었으나 문제가 발생했죠. 이더리움으로의 브릿지가 중단되게 되면서 네트워크가 5시간 이상 가동이 정지가 됐었던 것입니다. 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는 것인데 이 와중에 시바리움의 개발팀장의 대화가 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팀장이 뭐라고 했느냐? 완전 멋됐다.
브릿지된 이더리움을 복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해석을 적나라하게 했네요. 이어서는 국내 기업들이 암호화폐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들 몇 가지가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SK텔레콤이 폴리곤, 매틱이죠. 매틱 쪽과 함께 손을 잡고 웹3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 함께 힘쓰겠다라고 밝혔고, 다음으로는 게임 회사인 네오위즈와 인텔라 X 그리고 앱토스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앱토스 재단의 블록체인 기술 및 글로벌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가지고 기술적 그리고 사업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는데,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으면서 승자가 되는 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들 시세표를 접어두시고 금요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불타는 광조댓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